몬스테라 좀 키워봤다 하면 결국 이곳에 도착합니다. 식물계의 에르메스, 바로 무늬 몬스테라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제 몬스테라도 햇빛을 잘 받으면 무늬가 생길까요? 라고요. 정답은 절대 불가능하다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늬는 후천적인 노력이 아니라 선천적인 유전적 돌연변이입니다. 흑발인 사람이 햇빛을 많이 본다고 금발로 바뀌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초록 잎은 영원히 초록색입니다. 아니면 실험실에서 인공적으로 배양을 해서 처음부터 무늬가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일반 가정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돌연변이를 찾아서 활용하라 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무늬종을 인터넷, 원예샵, 농원 등에서 입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두 푼 하는 것이 아니죠. 호구 잡히지 않고 고르는 나무이사에 3가지 처방전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줄기 확인입니다. 잎보다 줄기를 보세요. 줄기에 흰색이나 노란색 줄무늬가 선명하게 박혀 있어야 합니다. 줄기가 유전자의 고속도로이기 때문이죠. 잎에만 무늬가 있으면 그건 마치 휴게소와 같아서 다른 길과 이어지지 않는 것이랍니다. 즉 줄기에 무늬가 있어야 그 다음 잎도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고스트 판독입니다. 고스트 증상이 있는 개체는 사지 마세요. 고스트 증상이란 완전히 흰색으로, 그러니까 무늬로 완전히 덮인 개체를 말합니다. 더 좋은 건 아니냐고요? 아니요. 왜냐면 이는 돌연변이라고 말씀드렸죠. 무늬가 있다는 것은 엽록소가 많으면 식물은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엽록소가 없기 때문에 무늬가 생기는 거고, 그러면 완전히 무늬로 뒤덮인 것은 엽록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광합성을 못해서 굶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기근 필수. 1, 2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디에 기근이 있는 것을 고르세요. 이 생존 키트가 있어야 초보자들은 비싼 식물을 죽이지 않고 키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나는 직접 찾고 싶다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제 희미한 무늬가 발현되고 있는 줄기와 잎을 우연히 발견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줄기가 무늬가 있는 개체가 좋으나 일반 가정에서 발견한다면 잎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냥 잘 키워야 할 정도로 희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돌연변이를 찾아냈다면 이를 더 만들고 싶다면 번식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2편 몬스테라 무한 번식 시간에서 말씀드린 번식 방법을 간단하게 복습하며 여기서 무늬 몬스테라를 번식시킬 때 하나 더 지켜야 될 고수의 팁을 알려드리죠. 바로 눈을 확인하라입니다. 새순이 나올 눈 위로 무늬가 지나가고 있나요?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무늬가 나올 확률이 큽니다. 하지만 눈 위에 초록색 부위가 있다면 그건 안타깝지만 무늬가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단 예외로 이 타이 컨스텔레이션은 그냥 삽목하면 무늬가 100% 유지되는 장점이 있지만요, 이건 실험실 태생으로 어떻게 하든 유전 정보에 이미 무늬가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초보자에게 안성맞춤이죠. 자, 그렇게 돌연변이를 찾고 삽목하여 우리는 무늬 몬스테라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햇빛은 어떻게 무늬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까요? 제가 앞서 무늬는 돌연변이라고 했죠. 잎이 초록색인 이유도 엽록소 때문이라고 했죠. 그러면 무늬가 옐로우 흰색이면 당연히 엽록소가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고스트 증상이 생기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엽록소가 부족하다는 신호가 무늬인 것이고, 간접광이 이제 광합성량을 늘려줍니다. 그러니까 밝은 간접광을 줘서 몬스테라가 엽록소를 생산하여 잎이 다시 초록색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광합성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빛을 잘 줘야 된다는 겁니다. 타이 컨스텔레이션은 무늬가 유전 정보에 각인돼 있어서 이러한 회귀에서 자유롭지만, 다른 것들은 이제 빛이 부족하게 되면 엽록소를 생산해서 광합성 효율을 늘리려고 하기 때문에 회귀 다시 초록색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햇빛은 회귀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무늬가 없어진 개체를 다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 이미 회귀한 부분을 가지치기 하고 아직 아래에 줄무늬가 있는 마디가 있다면
그것을 살려놓는 것이 그나마 다시 무늬가 나올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지치기는 그냥 출발선을 다시 정해주는 것이지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밝은 간접광을 잘 제공해주는 것이 무늬 유지의 비결 중 하나입니다. 그럼 햇빛만 주면 끝일까요? 아니죠. 햇빛은 이제 속도를 유지하는 엑셀이라면 비료는 회기를 늦추는 브레이크입니다. 결정적인 성분은 3대 요소 중 하나인 질소입니다. 쉽게 설명해 비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양을 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질소는 식물을 성장시키고 엽록소를 만드는 주 원료로 질소 함량이 식물 내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엽록소 공장의 가동이 활성화되고 잎은 금방 초록색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몬스테라보다 질소를 적게 줘야 무늬가 선명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렇게 질소를 조절하여 회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죠. 이 비료를 조절하는 꿀팁은 추후 비료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구독하시고 기다려주세요. 자, 정리하면 무늬 몬스테라는 돌연변이입니다. 일반 몬스테라보다 당연히 키우기 어렵죠. 그래서 저는 변동성이 없는 이 타이 컨스텔레이션을 초보자들에게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반응이 좋으면 나중에 무늬 몬스테라의 종류에 대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몬스테라의 모든 건 마지막 4편 무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웃집 나무이사였습니다.